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D-Day였습니다. 올해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네. 네, 올해 남은 가장 중요한 촉매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뭔가 주가는 좀 하락했고 시간 외에서도 네. 한 4% 넘게 밀리다가 컨콜 하고 나서 그래도 좀 1% 그쵸. 내외로 낙폭을 만회하긴 했습니다. 실적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잘 나왔어요. 네, 굉장히 잘 나왔고 네네. 매출 351억 달러 나왔고요. EPS는 0.81달러. 요게 둘 다 컨센 대비해서 거의 뭐 10% 후반대 잘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아이템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출 성장률 꺾일 수밖에 없다. 네, 꺾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역기저 효과가 있잖아요. 네. 이게 작년 4분기가 매출 성장률이 265%였고 1분기가 262%였고 네. 요 앞분기가 122%.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94%. 네.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네. 건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쵸. 그래도 이제 지난 분기 실적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주가가 좀 네. 올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눈높이가 조금 톤다운 돼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시간 외에 좀 빠지는 거는 4분기 가이던스가 좀 약합니다. 근데 워낙 기대가 높아서 네, 그렇죠. 그걸 좀 눌러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봐요. 굉장히 가만히 예리했어요. 매주 예리합니다. 지난주 하나씩. 좀 놀렸다고 이제 좀 예리해졌네요. 네. 닮으면 꿈틀합니다. 맞아요. 네. 이 엔비디아도 네. 이제는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약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 375억 달러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이번에 75%가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73.5%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요거보다 잘 나올 거예요. 서프라이즈 나올 건데 일단은 너무 시장의 눈높이가 높기 맞아요. 때문에 약간 쿨다운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까지도 쭉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네. 길게 보고 뛰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블랙웰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결함 가능성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블랙웰 탑재한 서버는 예정대로 공급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블랙웰 관련해서는 걱정할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다행인데요. 나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정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도 네네 공급하는데 이제 이게 서버라는 게 표준 제품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냥 B100, B200 요 칩으로만 파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텔 CPU하고 엮어서 서버를 만들기도 하고 뭐 델이나 HP 같은 회사들이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냥 서버 렉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레이스라는 CPU에다가 블랙웰 GPU 해서 요걸 NVL36이라는 서버도 있고 70이라는 서버도 있는데 그게 다 스펙이 달라요. 이게 인피니밴드 기반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이더넷 기반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다 종류가 다른데 네.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불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발열 이슈로 네네. 인해서 성능 저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타임 스케줄 딱 3개월이라고 봐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이런 이슈들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블랙웰 그 판매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개월 지나서도 계속 노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네. 이게 내년 사분기에도 사실 실적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생산량 얼마 정도 될지는 일단은 그냥 나와 봐야. 일단 이제 아닌 지금 건가요? 제품이 네. 그 칩도 나오고 있고 지금 한 12,000개 정도 샘플을 3분기 중에 납품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몇만 개 수준은 아마 올해 한 15만 개 정도의 그 GPU 기준으로 나갈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깔렸는데 크게 문제 없다. 잘 돌아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몇 개가 막 문제가 생기고 뭐 다시 버그가 나서 이걸 또 뭐 수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오면 네. 또 한번 이제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호재들도 있어요. 구글이랑 양자 컴퓨팅 개발을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좀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을까. 좀 굉장히 익사이팅한 뉴스이긴 한데 뭔가 당장 상용화가 불가능한 어쨌든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봐야겠죠, 이 부분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기술 자체가 지금 뭐 당장 2, 3년 안에 되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비트코인하고 다 해킹해버리거든요. 네. 양자 컴퓨팅 된 순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미래 기술로는 맞는데 네. 이게 당장 뭐 펀더멘털로 영향을 미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쪽보다는 지금 뭐 AI 추론 쪽이나 아니면 서버린 AI나 이런 쪽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수요에서 뭔가 구체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글하고 양자 컴퓨팅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긴 한데. 네.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끝나는 건가요? 나중에? 그건 또 모르죠. 뭐 코인 잘 모르는 건 다 이야기하면 안 돼. 엮으려고. 요새 코인 민감하다. 자객이다. 네. 근데 또 젠슨 황이 베트남에 2억 달러 규모의 AI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5에서 10년 사이에 데이터 센터에 3조 달러 투자할 거고 또 결국에는 100조 달러 가치를 창출할 거다고 했습니다. 그 슈퍼컴퓨팅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엔비디아가 선두 자리를 계속 이끌어 가겠죠? 네, 마켓쉐어가 90%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딱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올해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프라이싱 됐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전혀 그죠? 우리 뭐 그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의 삼각 동맹 네. 독점력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거든요. 견고합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네. 그래서 뭐 내년에는 또 좀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근데 가능성이 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실 이쪽이 너무 이쪽 독점력이 너무 견고해서 아직까지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뭐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경쟁 제품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AI 시장 내에서의 어떤 이 선점 효과는 제가 보기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 이게 뭐 5년, 10년 뒤에 엔비디아의 어느 지금처럼 독점력이 약해진다고 해도 지금 TSMC 정도의 마켓시어 50에서 60% 정도의 마켓시어는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엔비디아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주가 엄청나게 강세 보였잖아요. 한 4.7%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150달러 이제 근접을 했어요.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데 한 160달러에서 제일 높은 데가 200달러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대표님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동의를 하시는지. 네. 이거 사야 되나 진짜? 타임 스케줄이 얼마나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200달러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바일 시대, 모바일 혁명 시대 애플 같은 주가 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달러요? 그럼 사도 돼요? 중장기적으로는 네. 근데 그 사이에 20% 조정받으면 뭐라 할 거잖아. 대표님 바로 달려올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우상향 하는데 거기서 조정은 또 20, 30% 나오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안 나오니까 조정이. 지난 분기 그게 거의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뭐. 그때 또 다시 그렇게 될까요? 다 못 사잖아요. 그럴 때는 90달러 때 간다고 그래서 못 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은 달러 자산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자산, 특히나 AI의 본인의 자산의 비중을 묻어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저 AI 혁명에서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환율도 날뛰고 있고 우리 트럼프 형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형님 때문에 AI 생태계 좀 어느 식으로 좀 변할까요? 일단 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요. 네. 네, 한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 관세를 뭐 때린다는 거는 네네. 글로벌 무역에 영향이 가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23%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데 당연히 영향이 가죠. 근데 이제 AI 가속기 쪽 밸류 체인은 가격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 관세 정도는 충분히 이거를 전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PC나 스마트폰 같은 이런 이제 마진이 굉장히 박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은 영향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를 10% 때리고 중국에 대해서 60% 때린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디플레이션이 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크로 보시는 분들도 약간 엇갈리거든요. 관세가 붙으니까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안 야 그거 사니까? 사겠니? 안 사지. 그러니까 그럼 디플레가 올 거야. 그러네요. 네, 구매력이 오히려 더 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은 불확실성인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트럼프가 데모로 인해서 좋은 부분은 일단 관세하고 감세잖아요. 관세는 기업한테 미국의 감세. 그렇죠. 관세는 미국 그 기업한테 안 좋은 건데 네. 감세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21%의 법인세를 15%로 6% 인하를 하면 네. 법인세를 인하하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볼까요? 기업들? 기업들 중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엔비디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나 빅테크들이 수혜를 봐요. 그쵸.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돈을 제일 잘 벌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을 번 거에 맞게 세금을 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면 세금으로 세이브된 것들을 뭐 하겠어요? 투자. AI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AI의 캐펙스가 당초보다 더 늘어지겠죠. 네. 원래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캐펙스 줄여야 돼라고 하는데 법인세로 이게 6%포인트 더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AI 경쟁이라는 게 결국 군비 경쟁, 컴퓨팅 파워 경쟁인데 네. 캐펙스를 빅테크들이 꺾으면 이게 미국의 AI 패권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걸 뭐 계산하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트럼프 참모진들은 그걸 감안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채로 재정 발행을 해서 간접 지원을 하겠죠. 네. 계산된 움직임이겠죠. 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AI는 미국이 장악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빅테크들 캐펙스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그거는 엔비디아 칩 수요에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가격 전가 얘기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하이닉스한테 HBM4 빨리 내놔라, 빨리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이닉스도 TSMC처럼 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뭔가 그 갑의 위치도 좀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때요? 그런 전략? 사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네. SK 하이닉스한테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 올해 엔비디아하고 TSMC의 갈등 그 네네. 상황 다 봤잖아요. 일단 컴퓨텍스 2024에서 젠슨 왕이 와서 막 엄청 했는데 TSMC하고 회의하고 엄청 열받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열받고 회의 끝났는데 젠슨 왕이 흔쾌히 가격 인상에 대해서 동의했다. 네, 어쩔 수 없으니까. TSMC가 가격 인상을 했고 그리고 그 블랙엘 처음에 설계 결함이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다가 결국 젠슨 왕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TSMC가 네. 도와줘서 잘 해결했습니다. 네. 라고 하고 포버스 또 20% 네. 가격 올린다고 하고 그죠? 예. 그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 매출 총이익률 55%인데 우리도 엔비디아처럼 75%를 와, 타깃으로 한다. 진짜 자, 미쳤어요. 그거는 그죠. 그거는 엔비디아하고 네. 애플한테 가격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애플한테는 애플 뗀뗀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요? 예. 팀쿡이 원래 네. SCM 전문가라서 그 단가 인하의 달인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첨단 공정 그 기술을 사실 애플이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애플한테는 가격 전가를 그래도 덜 가혹하게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 엔비디아한테는 그런 쪽으로 가격 전가를 많이 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 약간 꺾이는 게 저는 그 파운드리 가격 인상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그럼 일단 더 뭐. 올해는 TSMC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주가가 긍정적이었잖아요. 근데 HBM은 올해 계속 도전적인 상황이었단 네. 말이에요. SK하이닉스의 독점이 무너지고 마이크론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H200은 납품이 됐고 그죠? HBM3가 납품이 됐고 이제 삼성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삼성이 못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독점력이 지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젠슨 왕 입장에서는 급하잖아요. 빨리 브레겔 많이 팔아야 되고 네. 그리고 루빈도 자기 뭐 생각으로는 6개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HBM4 빨리 달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HBM4에 대한 양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SK하이닉스가 검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협상력에서 뭔가 우위에 있네? 네. 그러면 6개월 만약에 선행해서 생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올려달라고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인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올해 TSMC 같은 그림으로 오. 뭐 이 정도 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TSMC처럼 막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HBM4를 HBM3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네. 계약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내피셜, 네. MSG, 저의 내피셜을 들어간다 그러면 네. 1년 단위 계약인데 이거 2년 단위 계약하자. 오. 그러면 이제 주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네, 오. 큰 그림 그리시네요. 내피셜. 어디 가서 이영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가지고 내피셜이에요. 이영수 대표의 뇌피셜은 네네. 현실이 된다. 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 주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협상력의 우위를 좀 가져와서 좀 빨리 그쵸. 그렇게 되기를. 여기서는 이제 전제가 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잘 못한다. 눈물 네.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뭐 우리나라에서 수혜주라고 한다면 그럼 여전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쪽이겠죠? 그렇죠. 네. 또 뭐 수혜주 다른 거 있을까요? 볼만한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찐 수혜주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있는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소부장이라 그러면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이야기하잖아요. 장비주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장비주 중에서도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있잖아요.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기존에 뭐
원 Y나 원 Z 공정을 원 B, C로 전환하는 쪽. 그런 거 보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ALD 장비, 유진테크 같은 ALD 장비나 하이닉스는 지금 M15X 같은 것들 빨리 지금 투자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런 인프라 장비들. 그리고 이제 뭐 후공정 쪽,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관련된 뭐 PSK 홀딩스 같은 업체들, STI 같은 업체들. 이런 회사들. 많네요, 그래도. 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좀 볼만하고 그리고 선단 공정에 또 그래도 노출도가 있는 HPSP 같은 업체. HPSP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선단 공정은 대부분 TSMC 쪽에 대부분 했는데 이제는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세대부터는 이제 HPSP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원C D램부터는 또 HPSP 장비가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좀 그래도 수급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고 반도체의 겨울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 국내랑 미국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앞으로 좀 국내는 좀 어떨까요? 계속 겨울일까요? 이제 업황은 겨울을 향해서 갈 거예요. 지금 업황은 가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로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증가율이 꺾였잖아요. 네. 주가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고 정작 이제 수출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올 때는 주가는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이 조만간 올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짧아지려면 특히나 커머디티 쪽에서는 이제 지금 DDR4는 지금 CXMT가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DDR5 쪽에서는 어쨌든 가격 반등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11월이나 12월 중에서 DDR5 D램의 ASP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그동안 이제 그 완제품 재고들 있잖아요. 많이 팔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셋업체들이 지고 있는 메모리 재고가 좀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까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커머디티 재고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낙관적이라는 뷰도 있긴 해요. 너무 낙관적인 거다, 저거. 그렇게 보는 뷰도 좀 있어요. 빠르죠? 네. 그러니까 뭐 저게 하반기까지 밀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AI는 사실 아직까지 걱정 없어요. 근데 AI 쪽 관련 밸류 체인도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빅테크들의 캐펙스도 약간 이렇게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순정할 수 있을까? 이런 조금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내년 하반기는 뭐 내년 상반기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캐펙스 컷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미국 증시 반도체주도 조금 주가가 약간 꺾일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내년 중순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원래는 연초에 협상인데 보통 그거 한 3, 4개월 질질 끌거든요. 네.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 제가 보기엔 무난할 것 같고 그걸 기점으로 약간 좀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 빅테크들도 약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급변하는 이 AI 생태계와 글로벌 또 리스크들 그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엔비디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좀 함께 커플링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